예, 기자회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중대재해 예방과 안정권 실현을 위한 학자 전문가 네트워크, 줄여서 중대재해 전문가 넷이라고 하는데요. 저희 단체에서 오늘 중대재해 처벌법 위반 제1호 사업장 3표 산업 회장 기소에 대한 중대재해 전문가 넷 입장 기자회견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월 31일에 의정부지청에서는 3표 산업 사건에 대한 기소 의견에 대해서 보도자료를 통해 알렸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기존에 3표 산업 사건은 작년에 1월 29일 날 3표 산업 채석장에서 노동자 3명이 석재를 채취하다가 사망하는 사건이었는데요. 이 사건을 담당한 의정부 검찰청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3표그룹 정도원 회장을 기소하고 대표이사 및 임직원들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적격 기소를 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기존에 노동부에서는 그 3표그룹 정도원 회장의 기소가 없었는데요. 검찰청은 의견을 바꿔서 회장 기소를 하였습니다. 이 사건이 가지는 의미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도록 하고, 이것을 널리 알려서 이 중대재해처벌법이 얼마나 잘 적용돼야 되는지, 그리고 경영책임자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고 잘 기소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여러 의사들의 발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자회견 순서는 첫 번째 저희 기자회견하는 취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3표 산업 회장 기소와 이번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의미에 대해서, 그 다음에 저희의 입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오늘 저희 기자회견에 여는 취지에 대해서 민주주의 법학연구회 소속이시고 중대재해 전문가대 운영위원이신 김영남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민주주의 법학연구회 김영남입니다. 오늘 기자회견은 3표그룹 정도원 회장 기소에 대해서 중대재해 전문가의 입장을 밝히는 자리입니다. 저는 여기서 저희 기자회견의 취지를 조금 말씀드리는데, 중점적으로 수사 진행 상황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2022년 1월 29일 경기도 양주의 3표 산업 채석장에서 2개 매몰 사고가 있었고, 그로 인해서 노동자 3명이 사망했습니다. 이 사건은 중대재해법이 시행된 지 불과 사흘 만에 일어난 사고로 중대재해 1호 사건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고용노동부에서 이미 작년 6월에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바 있었는데, 검찰이 기소하는 데까지는 추가적으로 9개월의 시간이 더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사건은 지난 3월 31일에 기소가 이루어졌습니다. 늦었지만 기소는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다행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피고가 3표 산업 이종신 대표이사에서 3표 그룹 정도원 회장으로 바꾼 점은 그나마 좀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전의 기소사건 11건을 살펴보면은 모두 기업의 대표이사를 경영 책임자로 모아 기소한 바가 있고요. 그렇지만 이번 사건에서는 실질적인 의사결정권자인 그룹의 회장을 중대재해법에 따라 책임을 지는 경영 책임자로 인정했다는 점에서 중대재해법의 취지를 제대로 해석해서 내린 판단이라고 생각하고, 검찰의 이러한 판단은 지지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너무나 당연해 보이는 중대재해 사건에 대해서 기소가 이루어졌는데 왜 당연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는가, 이 부분은 저희가 지금 지난 1년 동안 중대재해 사건을 살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중대재해법 대상 사건이 이제 작년 한 해 발생한 사건은 611건이었고, 그 중에서 229건이 중대재해법 대상 사건으로 분류가 됩니다. 여기에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사건은 34건, 내사 종결 처리된 사건이 18건, 그리고 기소된 사건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1건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177건이 수사 중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사건 처리에는 평균적으로 8에서 9개월 정도가 소요되고 있고, 일반 범죄하고 비교해보면 매우 더디게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시행 1년이 지나도록 제대로 된 법집행과 책임자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수사의 속도는 매우 더딥니다. 중대재해법은 경영계의 노력과 시도, 그리고 윤석열 정부의 지속적인 개혁의 메시지나 중대재해법 흔들기로 인해서 위기에 봉착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엄정한 법 집행으로 중대재해법이
우스운 법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번 삼표산업 채석장 노동자 사망 사건의 경영 책임자로 기소된 삼표그룹 정도원 회장을 비롯해서 관련자를 강력하게 처벌함으로써 앞으로의 중대재해 사건에 대한 검찰의 기소와 법원의 올바른 판단 기준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앞서 쌓여있는 지지부진한 사건 처리에 속도를 내주기를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 예, 두 번째로는 삼표산업 회장 기소와 이번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의미에 대해서 일가사람 변호사이시고 중대재해 전문가의 운영위원이신 손익찬 변호사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3일 만이고 구정연휴를 앞둔 22년 1월 29일에 매몰 사고가 발생해서 노동자 3명이 숨지는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이 삼표산업은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 야적장 상부가 아닌 하부부터 골재 채취를 지시를 했고, 그랬기 때문에 당연히 야적장 최상단 사면에 쌓아둔 토사가 무너진 것입니다. 근데 이 문제는 사고 며칠 전인 1월 19일과 25일에도 야적장 사면의 토사가 무너지는 등 참사의 징후가 2차례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참사 직후에는 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면하기 위해서 대표이사가 주도로 한 증거인멸과 허위진술 주도까지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이 중대재해 발생 국면에 있어서 볼 수 있는 거의 모든 것을 다 보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모든 것이라고 하면 참사 이전에 유사한 사례의 경고가 있었다는 점, 그리고 이제 참사 이후에 증거인멸과 진술 조작 등의 시도가 있었다는 점, 모든 것이 아주 슬프게도 교과서적인 전형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검찰에서는 검찰 보도자료에 따르면은 정도원 회장이 직접 이런 위험한 작업 방법의 지시, 그리고 이러한 위험한 작업 방법의 지속까지 모두 다 정도원 회장의 결정에 따라서 진행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삼표산업이라고 하는 이 노동자들이 소속된 곳의 대표이사가 아니고 이른바 회장의 최초 기소가 있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서 최종적인 의사결정권을 정도원 회장이 했다라고 하는 증거가 있었기 때문에 검찰이 기소를 했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것을 저희는 이 기소 내용대로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해서 반드시 유죄 판결로 이제 처벌을 받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을 더 드리자면은 이 사건 참사 이전에도 삼표그룹 계열사에서는 중대재해 사고가 끊이지가 않았습니다. 삼표 시멘트 삼척 공장에서는 20년 5월에 컴백의 협착 사고로 1명 사망, 7월에는 7m 높이에서 추락해서 사망한 일이 있었고, 21년 3월에는 노동자와 굴착기가 충돌해서 사망하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명에 대한 무시, 법에 대한 경시, 이런 것들이 쌓여서 결국에는 중대재해 최초 사건을 발생시키게 했고, 이 기소는 지금까지 그 생명에 대한 무시와 경시에 대해서 최소한의 답을 뒤늦게나마 내려준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저희 전문가 네트워크와 노동시민사회 전부 모두 이 사건의 공판 과정을 낱낱이 지켜보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법원은 이제 엄정한 판단을 내려주길 바랍니다. 그리고 검찰은 다른 지금 앞에 말씀해 주신 대로 계류되어 있는 모든 사건을 이렇게 철저히 다 낱낱하게 살펴서 기소에 이르러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 삼표그룹은 현대 다발 사업장으로서 그동안 많은 사망자가 있었습니다. 근데도 개선을 하지 않고 계속 사망자를 낳고 있었고요. 따라서 중대재해처벌법 제1호 사업장이라는 것이 어쩌면 예견된 거일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이런 사업장이 우리 사회에서 기업을 이 상태로는 기업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엄중한 경고로서 그리고 사회적 메시지로서 이 사건은 엄중하게 다뤄져야 되고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예, 마지막 순서로 저희 중대재해 전문가 넷이 이번 사건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입장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우법률사무소 변호사이시고 중대재해 전문가 넷 공동 대표이신 권영국 변호사님 발언 듣겠습니다. 예, 앞서서 이번 삼평으로 그 토사 붕괴 사고 매몰 사건에 대한 여러 가지 의미를 우리 민주주의 법학 연구회 그리고 중재넷의 변호사님 또 학자분께서 그 의미를 잘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입장을 발표하고자 하는데 중대재해 전문가넷의 입장이 뭘까? 그 앞서서 이번 이제 그 검찰 삼표 산업 사건에 대한 그 입장을 검찰이 한 3가지 정도를 지금 나누어서 설명을 했던 것을 한번 다시 좀 강조를 해두고 싶은 것은 지금 여기 보면 그 삼표 산업에는 대표이사가 있고 그리고 그 대표이사도 어떤 책임을 일정 부분 전가하기 위해서 CS라고 하는 안전관리 담당 이사를 두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삼표 산업을 총괄하는 삼표 그룹 회장 이 3명에 대해서 판단을 다 하고 있는데 일단 이제 그 매우 주목했던 것 중에 하나가 그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의 해석에 있어서 과연 법인 등기부 상에 있는 그 명목상의 대표이사를 의미하는 것이냐 아니면 그 실질적인 사업 대표 또는 총괄하는 권한이 있는 사람 이걸 두고 여러 가지 이제 학계에서도 논란이 꽤 되었었던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의정부 지검에서 그 분명하게 얘기를 했죠. 명목적인 대표이사를 가지고 판단할 문제는 아니다 라고 해서 직책이나 어떤 뭐 명함이나 명칭에 불구하고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논란이 됐던 권한자가 명목상의 권한자이냐 아니면 실질적인 권한자이냐에 대해서 3가지를 다 판단을 하고 있어서 매우 의미 있는 지금 기소 공소장이다 이렇게 보여지게 된 거죠. 특히나 이제 그 대표이사에 대해서는 실제로 회장을 보좌하고 그 지시를 따라 수행한 이제 역할을 했기 때문에 경영 책임자로 볼 수 없다라고 명시적인 판단을 하고 있죠. 그리고 CSO라는 것도 결과적으로 자신이 어떤 권한을 실질적으로 또는 최종적으로 행사하지 못하게 되면 그것은 경영 책임자로 보지 않겠다라는 걸 명확히 한 상태에서 이제 이 삼표그룹 회장은 삼표 산업에 아무런 적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모든 이제 그 권한을 의사결정권을 행사하고 지시하고 보고를 받는 이런 이제 실질적인 관계에 있었던 것이죠. 여기에서 주목할 만한 그 표현을 썼던 게 실질적 최종적이라는 뜻입니다. 실질적 최종적 권한 행사자 또는 결정권자 또는 의사결정권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서 이 부분이 사실 이제 그 다른 부분에 있어서도 상당 부분 좀 정리된 느낌을 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매우 유감을 표명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이미 이제 그 229건 중에 기소 건수가 13건을 치더라도 지금 5% 남짓 기소한 것에 불과합니다. 95%에 해당되는 건이 여전히 검찰 손에 또는 고용노동부 손에서 전혀 판단을 하지 않고 그대로 지금 적체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이 그동안 작년 이제 법 시행 1년 동안 결과적으로 이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실상 무력화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특히나 이제 정부의 입장, 그리고 계속적으로 법과 시행령을 개혁하겠다고 하는 신호 때문에 검찰이 계속적으로 수사를 늦추고 기소를 늦추고 판단을 늦추면서 사실상 상당 부분의 기업 내에서는 이 법의 실효성이 사라진 것 아니냐, 이런 이제 신호를 줘왔었던 부분은 여전히 해결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번 그 제1호 사건이었던 삼표 산업의 그 판단 내용은 일정 부분 환영할 만하다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으나, 그러나 이것이 소수 사건에서 국한해서 만약 이루어진다면 이것은 사실 보여주기식 기소가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기 때문에 그래서 분명하게 입장을 얘기를 드립니다. 뭐 그 입장문은 다 읽지 않겠습니다. 첫째, 이번에 그 실질적인 실질을 입장에 서서 중대재해처벌법 경영 책임자에 대한 제대로 된 기소 내용은 이제 다른 검찰에서도 특히나 이 대검이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중대재해, 중대산업재해 사건을 실제로 대검 중대재해 TF에서 상당 부분 개입하고 실제로 이 사건에 대한 항방을 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의정부지검의 그 판단이, 그 기소가 대검의 판단이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른 검찰청에서도 이번 의정부지검의 기소 판단의 내용을 충분히 존중해서 이러한 실질적인 판단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는 이번 그 의정부지검 삼표산업 기소 사건을 계기로, 기소 계기로 해서 속도를 내야 됩니다. 지금 수사나 기소가 되지 않은 것이 95%라고 하면 실제로 수사를 할 의지가 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이 국민적인 여망을 갖고 만들어진 법이고 우리 사회, 우리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한 정말로 중요한 그 법안이라고 하는 것에 동의한다면 수사와 기소 속도를 엄청나게 지금 높여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건들은 이미 노동부 차원에서 거의 수사가 마무리되어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좀 좋은 어떤 기소를 했다는 것에 자족한다면 결과적으로 이 법의 실효성을 오히려 검찰이 가로막고 있다는 오명을, 그리고 그 의혹을 비난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수사 속도를 정말 높여야 합니다. 이미 10개월, 1년이 다 되어가는 사건들이 수두룩합니다. 이제 기소 판단만 남은 것이 상당 부분이 있기 때문에 속도를 높여야 할 것을 다시 촉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과연 그러면 이 지금 의정부지검이 판단해서 기소한 내용이 법원에서 그대로 유지될 것이냐 하는 문제. 그동안 검찰이 사회적인 여론에 밀려서 기소는 해놓고 실제로 재판 과정에서 매우 소극적으로 공소 유지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사건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도 단순히 사회적 여론이나 눈치 보기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분명히 드립니다. 공판에서 공소 유지를 위해서, 유죄 판결을 받기 위해서 검찰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이번 검찰의 이 기소가 결과적으로 보여주기식 기소라고 하는 비난에 직면할 수밖에 없고, 오히려 이 법의 집행을 매우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법원에 또 분명하게 의사를 전달하고자 합니다. 4월 6일에, 오는 4월 6일에 그 상원지법 마산지청에서 최초로 산업재해에 대한 판결 선고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한국제강 사건으로 알고 있는데
이 법원의 판결도 지금 현재 검사의 이 법의 취지에 부합하는 이런 기소 내용을 분명히 반영을 해서 법원도 법의 취지를 살리는 올바른 판결을 할 것을 우리는 분명히 지금 주시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된 판결을 하기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 이번 그 삼표산업 붕괴 매몰 사건에 대한 기소 내용을 계기로 한 중대재해 전문가의 입장을 발표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상으로 저희 기자회견에서 준비한 내용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저희 준비한 내용, 입장문 내용과 이런 것들은 저기 보도자료로 배포할 예정이기 때문에 기자분들께서 많은 보도 부탁드립니다. 예, 오늘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